이번 영상은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상 스쿼트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 스쿼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상상으로서 스쿼트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최근에 놀라운 결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헬스장에서 앉아서 혹은 누워서 다리를 밀어내서 다리 근력 운동을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운동을 한 달 동안 하루에 15분씩 레그프레스 동작을 상상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 하체 근력이 9%에서 22% 정도 상승한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운동을 하지 않고 상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그쪽에 있는 신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근력과 근육이 상승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해도 실질적으로 운동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불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의 긴장,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정보를 모아둔 총체거든요. 이것이 긴장될수록 현재 의식으로 정보를 많이 보내게 돼요. 그것이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뇌의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고요. 뇌의 과부하가 일어나게 되면은 편도체라고 하는 우리가 위협, 공포를 감지하는 기관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조절하는 전전두엽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해마라고 하는 우리의 기억을 관리하는, 기억과 연결시키는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난데없이 작은 사소한 위협에도 편도체가 긴장되니까 계속해서 경보가 울리고요. 그렇게 경보가 울리는 데에 비해서 그 경보의 검증 단계를 거치는 그 전전두엽의 기능은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오류된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게다가 해마의 기능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현재의 위협이 자꾸만 과거의 기억과 연결지어져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뇌에서는 아주 다이나믹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한마디로 생각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갔다가 이렇게 뒤죽박죽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가 긴장되고 뇌가 많이 쓰이게 되면서 이쪽에 피가 많이 필요해지겠죠. 그러면은 가슴에 있는 심장에서 머리 쪽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많이 보내줘야 돼요. 그렇게 심장이 긴장이 되면서 불편하고 불안함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각의 영역이었고 그림으로 따지면 스케치의 단계였다면 심장이 긴장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부터 몸의 실질적인 이제 불편하고 불안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서 색칠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불안이라고 하는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본다면 머리 쪽이 과부하되고 심장이 긴장되어 있고 아래쪽은 그만큼 피를 덜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피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한쪽이 많이 받게 되면은 다른 한쪽은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은 차갑고 피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기능은 더 떨어지고 약해진 상태가 되고요. 여기는 무거워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쉽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면은 역삼각형의 구조가 되고 이 자체가 또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 뇌는, 우리 무의식은, 그리고 우리 본능은 이 상태를 어떻게든 안정되게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으로 자꾸 보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내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각이 더 많아지는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상기됐다고 동양에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역삼각형 꼴로 만들어주는 것을 수승화강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위에 있는 것을 아래로 내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상 스쿼트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스쿼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다리를 쓰면 되지 왜 상상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래쪽으로 피를 내리려고 하게 되면은 어찌됐건 근육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가 긴장되고 심장이 긴장되게 되면 주변 근육이 긴장되기 때문에 이 빨대로 따지면 빨대가 구부러진 상태예요. 그러면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긴장된 근육에 저항을 받게 됩니다. 근데 상상 스쿼트는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경락의 차원에서 움직이고 우리의 신경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제한 없이 밑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다리를 쓰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배꼽서부터 다리까지의 근육은 우리 몸 전체 근육의 50%에서 70%를 차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소비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에 내가 불안정한 상태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생존이 불안해졌다.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거든요. 그런데 내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잠깐 심장이 더 뛰게 되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잊을 수야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우울 다음 단계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시공간의 제약이 있고요. 특히나 시간의 제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회사 생활을 할 때 뭐 운동을 못한다, 분명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식후 4시간 안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위에 잔류를 하게 되고 위에서 소장으로 가는 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 4시간 정도는 위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시간과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가 위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다른 쪽으로 가게 되니까 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위가 굳게 되면서 명치 주변이 굳게 되고요. 그것은 심장의 긴장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상 운동이 에너지의 고갈도 되지 않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고 채기에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것보다 작용은 덜하고 조금 더 내가 이걸 상상으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동향적으로 풀이해보게 되면은 결국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생각이 감정이 돼서 이 감정에 잡아먹힌 상태가 결국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 감정을 물의 기운으로 봅니다. 그냥 수기인 거죠. 그리고 이 물을 제어하는 것이 흙이고요. 이 물을 증발시키는 것이 물입니다. 상상 운동에서 또 스쿼트라고 하면은 하체, 상하체를 이제 속성으로 본다면 위에를 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를 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단전, 아랫배 이쪽이 이제 흙이다 보니까 이쪽이 자극되고 이쪽에 중심선이 생기게 되면은 흙이 강해지면서 물을 제어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불이 타게 되니까 물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조절되고 감정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또 동양적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기술, 팁을 알려드렸고요. 여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본 강의에서는 이 상상 스쿼트라고 하는 이 기술, 이 프로세스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이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대부분 불안이 있으신 분들은 상기가 되어 있고 뇌가 과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점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점에 집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는 것을 내가 상상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쪽에 너무나도 많은 피가 몰려 있다 보니까 아래쪽을 작용하는 것 자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래 원칙적으로는 상기로 비롯해서 심장이 긴장되고 그로 인해서 배 아래쪽에 있는 피가 제대로 순환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래쪽으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를 풀어내서 밑으로 내리고 밑에 잔류를 시키는 것이 원칙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본 강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단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이 상태를 만약에 만들었어. 원래는 리셋 후에 세팅을 해야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어찌됐건 이 방법을 통해서 이 작용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러면 이 내린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국에는 무의식의 코드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내 일상에서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고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잡혀있는 상태가 얼마만큼 점유하냐에 따라서 내 무의식의 기본값이 바뀌게 돼요. 그때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상 스쿼트를 계속해서 일상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높을 수 있어도 양적으로 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되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알고 계셨던 그 어떤 것, 내가 운동을 통해서 잊는다, 뭐 친구를 만난다, 다른 것에 집중을 한다, 이 어떠한 방법보다는 이 상상 스쿼트가 훨씬 더 유리한 방법임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계 또한 말씀드리고 이 한계를 극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이 불안을 정석적으로 리셋 앤 셋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 남길 테니까 이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실 분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